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 방아쇠라 불리는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의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2% 높은 122.46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M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양국 간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미국의 원유 가격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이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테슬라반이 여전히 3% 이상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단행했던 가격 인하의 여파가 계속해서 잔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분기 판매 부진에 올해 들어서 43%의 하락세를 기록한 테슬라, 결국 미국의 시총순위 10위권 밖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날 1.45%가량 오른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0.34% 오르면서 26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기관이 홀로 이끌어줬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85%가량 오르면서 853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나홀로 이끌어줬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급락 이슈로 어제 우리 시장에선 다소 조정을 보였지만 수출 부문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먼저 어제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가량 늘었는데요. 이를 월간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무려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흐름을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면요, 곧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쬐끔 반등 나왔습니다.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세게는 못 올라가고 있건 거지만, 자, 이번 주 실적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실적 발표도 계속 있겠죠. 일단 하이닉스는 25일 날,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5일 날 있다고 하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실적 발표보다는 미국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올라가야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니까. 만약 미국장이 박살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그렇죠? 뭐 올라간 것도 없이 떨어지니까. 자, 일단 내일 24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23일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안 좋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미리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얘기가 또 나오고 나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일단 테슬라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쇼크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테슬라 실적 발표는 그냥 그렇고, 자, 내일 바로 이제 메타하고 퀄컴 24일 날은 메타하고 퀄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25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인텔. 그리고 다음 주 30일 날은 뭐 AMD 실적 발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나오는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출렁거릴 텐데 일단은 좋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자, 일단 다우존스는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강하진 않아요. 이게 뻗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바닥을 딛고, 여기 지지 라인이죠. 여기도 지지 라인이 돼서 지금 일단은 반등은 주고는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더 힘을 내주려면 나스닥과 S&P 500과 이런 애들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 5일선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냥 하락하다가 잠깐 그냥 쉬는 거예요. 더 하락할지 아니면 이거를 반등을 주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건지 그거는 일단 이번 주가 가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나쁜 모양은 아닌데, 그러니까 7일 동안 빠졌다 그러죠.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다 그러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한번 줘볼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미국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올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뭐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아직 좀 약해요. 반도체 지수도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직 하락을 돌리는 강한 양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의 도치에 가깝죠. 도치에 가까운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늘 멈추고 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테슬라 실적은 기대할 게 없고요. 그래서 내일 퀄컴과 메타의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와서 예상보다 더 좋더라. 그리고 예상보다 더 좋은데도 2분기는 더 좋을 것 같다. 3분기는 미칠 것 같다. 4분기는 더 미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하겠죠, 미국이. 그 기술주들이. 그러면 이게 급등을 하면 또 목요일 날에 또 얘네들도 또 실적이 더더더더 계속 좋은 얘기를 계속 뻥튀기를 하게 되면 나스닥은 상승을 하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그 기대감에 먼저 돌리고는 있어요. 돌리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주 반도체는 어제 빠졌고 목요일 날엔 반등을 줬고요. 어제는 은행주들이 움직였죠. 분리과세 이슈가 나오면서 은행주, 보험주들이 강세를 줬고 그다음에 자동차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급락을 일단 하기는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중이에요. 이걸 하방경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밑에 뭔가 우리가 아파트를 쌓아 올리기 전에 밑에 콘크리트를 박아놓고 뭐 땅을 다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지는 거예요. 지금 하방경지. 다져놓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IT 섹터들은 뭐 오늘도 한미반도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아직 강하게 지수가 오르지 못하니까 강하게 오르지는 못해도 얘네들도 지금 하방경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중심 이론으로 봤을 때에서는 삼성전자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요 정도 타이밍, 그러니까 금요일 타이밍, 금요일 그러니까 5캔들이니까 오늘서부터 5캔들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 수, 목, 금, 월,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서 변곡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반등을 줄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 시장의 기대감도 그러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를 보면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2,580선 일단 지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기 왜 중요하냐면 그 자리를 깨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830선 전저점 자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자리, 그러니까 이날 금요일 날 얘기 드렸죠, 이거를. 그래서 여기 830선은 안 깨는 게 좋습니다. 깨지면 일단 미국장도 깨진다는 얘기고 나락으로 내려가고 그럼 종목들 더 많이 빠지고요. 지수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 2,580선이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2,450선하고 싸워야 돼요. 2,450 여기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또 깨진다 그러면 일로 싸워야 되는데 일로 깨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깨진다 그러면은
어닝 쇼크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잘못 발표했다. 이거 문제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박살날 거니까 시가총액 3,500조에서 1,000조로 떨어질 거다. 3분의 1 토막으로 박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떨어지는 자리예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들 다 방토막 날 거고 내년에도 아주 방토막 날 거고 미국 경제 박살 날 거고 미국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올 때에서 이 저점이 깨지고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는 자리라서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금리 인하도 어쨌든 간에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미국은 다시 강세를 줄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강세를 줄 거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된다? IT에 물려라. IT를 사라. 물려도 IT에 물리고 기승전 IT.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따가도 뭐 또 얘기하는 그 IT 또 얘기하겠지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 상승장으로 봅니다. 그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근데 상승장으로 봐요. 최소한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은 상승장이 맞고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로 보면 상승장은 맞는데 느낌은 하락장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상승장이 맞아요. 상승장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이런 흐름들이 뭐 좋아지는 흐름이 그래서 언제 옵니까? 조만간에 와야지 뭐 연말에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눌렸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이때 눌리고 나서 1월 달 눌리고 나서 올라갔죠. 1월 25일에서도 올라갔죠. 조만간에 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종목들이 또 다시 재미있는 매매장이 올 거니까 기다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계속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미국 시장 반등을 기다리는 어쨌든 간에 요점은 지금 주식을 눌렸으니까 사야 되는 자리다. 뭐를? IT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먼저 짚어봤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등 빅테크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퀄컴과 메타의 호실적에 따라서 미국 시장까지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오늘도 받고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장에서 1.08% 양호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각 32,85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친구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가 자꾸 가치가 나오는 이유는 뭐 다른 거 하나 똑같습니다. IT 섹터니까. 하여튼 IT는 다 비슷비슷한데 자, 신고가 패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나 하는 종목이고요.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장비주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물론 한미반도체의 그 앞으로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그게 시가총액이 10 몇 주였더라. 12주 정도 되고 주성엔지니어링은 1조 6천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볼 때에서는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차이가 그 정도로 그렇게 거의 10배 가까이, 10배가 아니고 한 8배 가까이 차이 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상향이 되지만 저는 주성엔지니어링도 충분히 그만큼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한 비약적인 상승을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섹터들은 많습니다. 일단은 주성엔지니어링은
H뱅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가지고 있지만 태양광 섹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샘 올트만이 태양광에다가 2천만 달러 투자한다고, 물론 주성엔진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태양광 스타트업 업체한테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똑똑한 CEO, IT 기술의 선구주자 샘 올트만, 챗GPT를 창시한 그 CEO가 왜 태양광에다가 투자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쪽이 뭐가 좋아지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게 있는 건가?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바보라서, 멍청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그쪽에다 투자를 했겠습니까? 2천만 달러가 무슨 뭐 지나가다 던지면은 뭐, 그렇죠? 되는 돈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 좋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먼저 미리 선구안을 가지고 샘 올트만이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태양광을 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손잡고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죠. 아마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업에 태양광의 기술이 이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서는 태양광 꼬물딱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충전도 안 되고 뭐 설비비만 비싸게 들고 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그건 10년 전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10년도 넘었죠. 15년 전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그 태양광이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을 이뤄서 이제는 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에서는 전기차도 효율이 안 나왔어요. 뭐 달려봤자 뭐 40km, 50km 달리고 끝났는데 지금은 500km 달리고 그러죠. 한 번 충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의 발전로 전기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태양광도 그거 해가지고 전기도 많이 담고 뭐 그다음에 효율도 많이 높여놨겠죠. 뭐 잘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태양광에 대한 발전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IT CEO들이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기후 부분에서 올해도 해수면 온도 올라가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벌써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벌써 폭염에 또 난리랍니다. 뭐 50도, 뭐 60, 체감온도 뭐 60도 뭐 기사도 또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다시 이번에 대선을 가지고 또 미국에서 태양광 업체, 그다음에 풍력 업체, 인프라 투자 뭐 그런 거 또 나오긴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쪽 태양광 관련주들은 한 번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유리기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광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주성인지를 가져왔느냐. 시가총액 탄탄하고요.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 12조 달 하는데 그거 더 올라간다 그랬죠. 그거 이제 거기서 더블도 올라가면 그거 30조 갈 텐데 저는 주성엔진이 그렇게 시가총액 대비 이렇게 시가총액 이렇게 그러니까 1조 6천억도 작은 건 아니지만 한미반도체에 비하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실적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1,000억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안전한 종목으로 주성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또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어제 샀던 사람들은 벌써 수익 달성했을 텐데 안 팔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어제와 동일했죠?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도 과연 어제와 동일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15일과 16일 짚어주신 퍼스텍 매수가는 3,4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먼저 15일 기준으로는 5.15%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16일에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4월 17일과 18일에 다뤘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각각 35,000원 그리고 34,500원이었는데요. 이 양일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계속해서 이번 주 4월 19일 퍼스텍은 3,400원 마찬가지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의 표적 종목이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000원이었고요. 무려 3.2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14.88% 기록하고 있네요. 이상 저희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어떤 전략 챙겨가고 또 오늘의 매수가는 얼마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주성엔진은 어제 그냥 32,000원에 싸게 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줘서 그래서 아침에 확 올라오는 바람에 수익 달성은 됐을 텐데 근데 아직 반등에 대한 그런 시작의 모양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도 많이 빠져서 반등을 준 거지. 자, 차트를 보면은
하락의 N자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얘는 바닥주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600%의 수익률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130%인가 아마 수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중이고, 뭐 엔비디아도 뭐 계속 여태까지 올라와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앞으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가로 올라갔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미반도체처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았다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하락 N자로. 그러면 이제 거의 하락 N자 마무리 급소 자리가 나왔고, 여기서 양봉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뭐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거나 미국장도 강하게 반등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걸 오늘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싸게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났을 거니까 뭐 절반을 팔아도 뭐라고는 않겠습니다. 근데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근데 뭐하러 팔아요, 그렇죠? 뭔가 올라가면 그때에서는 부담이 되는 자리가 오르면은 뭐 저항 자리, 뭐 35,000원, 1차, 2차, 37,000원, 뭐 3차, 뭐 4만 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다시 흔들릴 수 있으니까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은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주고 반등을 기다리는 거니까 지금 3% 먹고 팔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가져가든 아니면 안 팔고 가져가든 그렇게 해서 35,000원은 일단은 넘어갈 종목이고, 지수가 움직이면, 그리고 저는 이거 35,000원 아니고 4만 원을 당연히 넘어갈 신고가 패턴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씩 또 IT주들 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 점검을 해봅시다. SK 하이닉스 아까도 잠깐 봤지만 아직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미국장이 나스닥이 5일선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도 5일선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봐도 됩니다. 반도체 지수. 이거를 다시 지우고 보면 똑같죠? 여기서 뭐가 똑같냐면은 요 음봉하고 양봉이 도치가 나왔는데 여기를 못 넘어서죠. 요게 지금 파란색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을 못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넘어가면 나스닥도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럼 하이닉스도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주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에서 뭐 주성이부터 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싶어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방 경직만 주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양호한데 아직 반등의 시작은 아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 얘도 주성이랑 좀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주성이보다 좀 더 강해요. 주성이는 이렇게 하락의 N자를 떨어지면서 전저점이 깨져가지고 일로 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얘는 그래도 여기 지지를 어쨌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 하이닉스가 반등이 시작되면 IT주들의 반등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럼 얘도 반등이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LRG 넥스원. 자, 폴란드 2차 방산 수주 소식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움직임들이 괜찮죠? 아까 보니까 현대 로템도 움직이고 LRG 넥스원도 움직이고 하나 시스템주도 움직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움직이고 그러던데, 일단 방산 수출에 대한 소식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고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올 얘기들이라 뭐 좋죠. 뭐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근데 넘어가면은 더 좋은 거고 넘어가지 못하면 저항대에서 못 팔았던 사람들은 절반을 또 파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산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현대로템 58.6% 모양이 이쁘네요. 넘어가줘야 정말 좋은 건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어차피 개인들은 관심도 없고 사지도 않고 많이 올라갔다고 건들지도 않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딱 보면은 지금도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갖고 있고 개인들은 보이지도 않죠. 그 개인들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이미 했거나 예전에 했거나 뭐 3만 원대에서 했는지 3만 5천 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차익 실현을 거의 다 했거나 그리고 지금 최근 미국장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떠 있는 거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만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그냥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그러니까 죽지를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가면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폴란드 말고 옆에 있는 루마니아도 살라 그런다. 사우디도 살라 그런다. 이란은 안 되죠. 어쨌든 다른 나라 중동도 무기를 살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로 또 올라가겠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또 미국한테 130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130조 받았으니까 뭐라도 무기 살 수 있는 돈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호재로 기대감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자, 다음은 PSK. 자, PSK 어제 이제 5일선 이탈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흔들리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수급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수급이 단단합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17만 주를 또 주워 담았네요. 그러면 참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바본가? 왜 17만 주를 더 담았지? 쟤네가 지금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걔네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심히 샀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거죠. 나쁘게 말하면 물린 거지만 좋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개인들은 안 가지고 있고 다 던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물량을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담고 있겠죠.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한번 욕심을 내고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계속 에코프로를 비교해 드리지만 에코프로가 이런 상태에서 15만 원 갔다가 떨어졌는데 6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150만 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종목들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한번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무섭게 가요. 자, 다음 세경 하이테크. 얘는 요즘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왔다 갔다 어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자, 고가놀이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 개인들은 갖고 있지 않고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빠지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자,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불어서 한미 반도체가 일단은 IT 반도체 섹터의 대장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라 IT가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안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좀 더 가볍기는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얘죠. 뭐 시가총액 12조짜리. 지금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12조 되긴 한 건데 이때는 조단위였죠. 조단위. 1조 정도 했어요. 1조 정도. 1조 정도 했던 게 지금 12조 된 거예요. 여기서 10,000원짜리가 12,000원짜리가 15만 원 가는 바람에 그래요. 하여튼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게 또 지금 또 올라가게 생겼으니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다 그랬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200% 하여튼 12배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질 전망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좋은 얘기가 나왔고 그래요. 뭐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좋을 예정이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PSK 홀딩스. PSK 홀딩스 3월 20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지금까지 잘 올라가다가 밀렸지만 다시 반도체가 반등 주면 또 올라갈 겁니다. 일단 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반도체 섹터니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많이 올라가서 신규 매수가 부담이 될 뿐
30% 올라갔으니까 많이 팔고 조금 남은 거는 더 욕심내시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석 엔지니어링 가겠습니다. 어제는 32,000원에 공략을 해서 3% 수익을 달성이 된 사람들도 있고 못 사서 아쉬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미국장이 일단은 오늘은 테슬라 이슈 때문에 미국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라 테슬라 실적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안 빠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 어닝 쇼크 때문에 갑자기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 살짝 빠져도 내일 있을 퀄컴과 메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미국장이 또 반등을 줄 거니까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를 대비를 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32,000원이지만 지금 현재 가격 32,700원 매수 공략 가능하시겠고요. 얘는 뭐 35,000원, 37,500원, 4만 원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주를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당연히 이거를 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 실적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주성이 일단은 여기 보면 태양광 업체 신재생에너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이슈 말고도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태양광을 그 관세를 세게 매기고 부과를 하고 아니면은 뭔가를 제재를 가해서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외에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쪽 인프라 투자, 태양광 이슈를 많이 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반도체로 움직이든 태양광으로 움직이든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자 일단은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자 주석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네요. 조금 올라왔네. 1조 2천억이었는데 어쨌든 1조 5천억짜리 종목인데 자 매출액은 뭐 3천억, 4천억 뭐 작년에는 조금 아니지만 3천억,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좀 289억이 못했는데 올해는 1천억 정도 할 거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올해 추정치.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12조, 13조 뭐 하여튼 이 정도 되잖아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2조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매출액 1,5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0억, 뭐 당기순이익은 2,600억. 올해는 당기순이익은 1,500억이고 매출액은 5천억으로 확 는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이즈가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 1,500억이죠. 올해 예상이. 그리고 2천억 정도. 아까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매출액은 3천억, 4천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매출액은 비슷비슷하고 많이 안 차이나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여기 보면은 뭐 못할 때도 있었지만 뭐 대충 평균으로 봐도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사이. 이거는 지금 얘네들 콘턴 점프하겠다고 2026년도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거는 컨센서스니까 예상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잘 돼가지고 이쪽에 돈이 벌어가지고 이게 매출액이 8천억이 늘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로 보게 되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얘도 지금 1,000억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 12조나 하고 있는데 주성 엔진이 적자 회사도 아니고 여태까지 적자로 난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나질 않나요. 그러니까 분기나 아니면 잠깐 한 번 정도는 적자가 나지만 얘는 계속 꾸준히 흑자를 잘 냈던 제 기억에는 15년 동안 적자를 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났겠죠. 근데 꾸준히 어쨌든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저걸로 따지게 되면은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들이 점점 좋아질 텐데 뭔가 퀀텀 점프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전 기대가 됩니다. 주성 엔진의 기술력도 있고 태양광 장비도 앞으로 좋아진다라 그러면 여기서도 돈 벌고 여기서도 돈 벌고 그러면 더 좋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뉴스들이 지금 당장은 좋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조만간에 태양광이 얘기가 나오듯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소문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소문에서는 인텔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확인된 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주로 실적은 탄탄합니다. 실적은 늘어나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처럼 2026년도에 이만큼 늘어난다는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거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으니까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라는 얘기고요. 위험한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추천해드린 이유도 어쨌든 간에 물려도 IT에서 수익만 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35,000원에 추천한 게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 가격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미반도체하고 주성엔지하고 실적 비교를 잠깐 해드린 거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얘가 1조 5천억이고 제가 12조고 이런 정도로 거의 8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리고 한미반도체 더 간단 말이에요. 15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30조까지 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세상이 미쳐서 그래요. 반도체 쪽이. 그러면 얘는 지금 1조 5천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어제보다 700원 상향 조정된 32,7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텍플러스, HBM 관련 검사 장비 수혜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월요일 대비 15% 이상 빠졌는데요. 먼저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시죠. 현재 이 시각 1% 가까이 오르면서 32,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지난주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했던 낙폭에 비해서 현재의 반등세는 그리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인텍플러스도 하락연자로 떨어졌어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락연자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서 떨어졌던 이유는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IT주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주려고 그랬더니 미국장이 강하게 빵빠레를 올려야 되는데 빵빠레라는 거는 강한 반등. 이전에 얘기했던 빵빠레는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는 빵빠레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빠레라는 거는 뭔가 나팔을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는 빵빠레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6,500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빵빠레를 올리게 되면 얘는 여기 있질 않아요. 바로 수익으로 돌아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신고점으로 가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나스닥이 여기서 16,000 쪽으로 올라가는 장대양봉을 그려주는 왜냐면 이 모양이 나오면 뭔가 호재가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인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너무 IT들이 좋아서 반도체주들이 싹 다 올라간다 아니면은 뭐 대통령 후보들이 반도체에다가 엄청난 뭐 혜택을 퍼붓는 그런 좋은 기대감에 올라가는 이슈가 있어야지만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겠죠. 나스닥이. 어쨌든 그런 요런 이제 16,000이 넘어가는 그런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줘요. 인텍플러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스닥하고 똑같이 빠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떨어졌듯이 인텍플러스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16,000 쪽으로 올라가고 16,500 쪽을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인텍플렉스도 35,000원, 37,000원 반등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고 보유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이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3%에서 5%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냥 인터플렉스를 추가 매수. 이것뿐만 아니라 주성에서부터 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 뭐가 됐든 간에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되면 나스닥이 3%에서 5% 폭등을 하면.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면 예측이죠, 예측. 예측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되긴 되는데
예측이 빗나갈 때에서는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얘는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장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7%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32,75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0.18%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 시각 2,6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현재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0.6%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850선을 돌파한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우리 시장, 과연 어떤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시죠. 자, 일단 뭐 방산주들은 일정이 있었으니까 뭐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고, 일단 반도체주들은 못 움직입니다. 만약에 오늘 급등하기를 기다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급등은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와야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올라가는 거고요. 오늘 나오는 흐름들은 하방 경직, 다지는 거예요. 꾹꾹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IT 반도체주들이 6%, 7%, 8% 급락하는 것들이 100개 이상 나오지 않죠. 만약 그랬으면 이상한 거예요. 만약 오늘 IT 부품주들이 8%씩 빠지는 게 한 100개 나오고 15%씩 빠지는 게 한 50개 나오고 하한가 들어가는 게 2-3개 나온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급락한다는 얘기를 미리 우리나라 시장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뭐 1%, 2%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1%, 2% 빠지는 애들도 있고 뭐 거의 대부분은 0.5% 뭐 이런 정도 빠지긴 하는데 그냥 다지는 거예요. 하방 경제. 그래서 다지고 났다가 결국 미국장이 반등을 줘야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텐데, 자, 일단 일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일본 시장. 그러면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먼저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급락을 하면 먼저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단은 갭상승을 주기는 했는데 지금 밀리면서 음봉이지만 플러스 0.26%입니다. 갭상승 0.8% 갖다 밀려서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봤을 때서는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이 별로 그냥 재미없게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장도 재미없겠구나 라는 거를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미국장 급락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이미 일본 시장이 2%, 3% 급락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 실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재미는 없겠구나를 일본 시장을 보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이 만약에 일본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 밤 미국 시장은 그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퀄컴과 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일본 시장이 강하면 반도체주를 더 강하게 사면 됩니다. 물론 예측이고, 확인 매수는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나스닥이 3%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강하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에서 확인하고 사는 게 확인 매수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아침부터 대부분 다 종목들이 2%, 3% 갭상승을 떠 있을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번 주 늦어도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뭐 이 정도 타이밍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실적은 다들 좋아요. 근데 실적이 그냥 좋으면 안 되고 다음 분기도 계속 예상보다, 이게 중요하죠. 예상보다 더 좋을 것이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올라가는 거지. 이번에는 좋은데 다음에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좋긴 좋은데 더 좋게 예상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실적 이번 시즌 계속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IT 부품주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잘 보시고, 주성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중간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8위죠. 바로 HPSP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4,700원, 보유 비중은 20% 쉬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1.6%가량 조정받으면서 43,00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4월 내내 계속 하향세를 그렸던 이 HPSP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매수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이네요. 그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게 차트 저점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얘도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무슨 소송건도 뭐 있었죠, ST하고. 근데 별로 그거는 이거에 대한 큰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여기서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어쨌든 인수합병에 대한 뭔가 M&A 이슈가 있어갖고 급등을 했다가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떨어졌는데,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고 실적도 좋고요. 뭐 그렇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회사 입장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다는 거. 옛날에 다른 기업들도 원래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삼성전자가 아니고 혹은 뭐 인텔이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아니니까 하이닉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그 CEO나 그쪽은 알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전저점들이 잘 지지하고 있고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엔자로 장이 떨어지고 반도체도 떨어졌으니까 얘도 똑같이 그렇게 떨어진 것뿐이에요. 지금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편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게 되면 일단 5만 원에서 1차 저항대에 걸릴 자리인데 거기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만약에 나스닥이 신고점까지 돌파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6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이 보세요. 미국이 이제 대선이 점점 작년 아니고 4년 전, 5년 전 그때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막 얘기 나올 때에서 제 기억에 7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테마주들이 강하게 정책주들이 움직였던 게 그전에서는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7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풍력주, 태양광. 물론 그 앞서서도 얘기는 있었어요. 뭐 5월 달에도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근데 5월 달, 6월 달에 막 움직이다가 7월 달에 막 인프라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얘기로 반도체도 분명히 투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 저는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5만 원은 기본으로 보시고 6만 원도 생각해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수가는 13,60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각 흐름 2.4%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12,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44,700원이면은 가격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죠. 13,600원, 13,600원. 수익으로는 돌릴 수 있겠네요.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한 15,000원서부터 분할 매도 조금씩 하시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테슬라 실적 뭐 발표한다 그러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있을 미국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코스피는 2,580선, 코스닥은 830선을 지지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두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700원 말씀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